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 체계로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건데요. 사퇴하기로 한 공익위원들은 이달 중에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의 단일 체계에서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편 추진과 맞물려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들을 이달 중 모두 교체하고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뒤처진 논의에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은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21개 특례 제외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51곳 중 기준 시간보다 더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이 154곳, 14.7%였는데 버스 사업장이 43곳에 달했습니다.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 기간은 지난 3월로 종료된 상태. 하지만 정부는 일단 탄력 근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집중 단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재벌 계열사들 중엔 진짜 사업이 아니라 총수가 자녀에게 지배권을 넘겨주려고 만든 회사들이 많습니다. 지분은 일가가 갖고 다른 계열사의 일감을 독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로 돈 버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GS그룹은 지난해 말 시스템 통합 SI 업체인 계열 비상장사 GSITM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80%가 넘고 계열사 매출이 전체의 70%를 웃돌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꼽혔습니다. GS뿐 아니라 계열사 장사가 주업인 SI 업체에는 삼성 등 대재벌부터 중견재벌까지 대부분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52개 재벌계 SI 업체의 매출 중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오는 비중은 재작년 기준 67%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을 받는 재벌 계열 SI 업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큰 SI 업종이 첫 타깃이 된 겁니다. 공정위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강화하고 이들 회사의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주로 그룹의 SY와 광고, 물류, 부동산 기업들인데 계열사 일감을 독점해 총수 일가 주식 가치를 키운 뒤 지배권 승계용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 단가라든지 어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내부 거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세청도 올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어서 재벌들의 편법 승계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건설 현장 사고는 정말 끊이지가 않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건설 현장 사고로 숨진 인원을 따져보니 포스코건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부문 공사 중에는 한국전력의 발주공사에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 LCT 건설 현장. 지난해 3월 이곳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 중에 작업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구조물 안에 있던 노동자 3명과 떨어진 구조물에 맞은 노동자 1명 등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포스코건설.
이 회사 공사 현장에서는 이 사건 말고도 모두 10명의 사망자가 산업재해 확정 판정을 받아 산재 사망 1위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현대건설이 7명의 산재 사망자가 확정돼 2위였고 4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온 GS건설, 반도건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부문 공사 현장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사고로 숨진 곳은 12명이 목숨을 잃은 한국전력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발주공사에서 9명이, 도로공사 발주공사에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건축과 토목 등 건설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발주공사에서도 각각 4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재작년보다 21명 줄어든 485명. 이 가운데 추락으로 숨진 사람이 290명으로 6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7월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 시공사와 발주처를 매달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해마다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최근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강도, 태움으로 불리는 병원 내 간호사 괴롭힘이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대부분 간호사가 이직을 꿈꾸고 있고 실제 병원의 간호 인력 공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회사 그만두는 상상 안 해본 직장인은 거의 없겠지만 간호사들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꿈꾸고 실제 4명은 1년 안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게 축하 파티도 해줘요. 우리 병원에서 밥 못 먹고 오버타임 3시간 이상씩 하는데 중소병원에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임금도 차이 없죠. 칼 퇴근했죠. 중환 없죠. 중환 없으니까 막말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퇴사 이후 1위 역시 일가정 양립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교대 근무 탓에 임신은커녕 결혼조차 꿈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른 선생님과 임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했었고요. 만약 임신 계획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요. 게다가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며 일하고도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호수가 개선해달라고 부르짖듯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의료기관에선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직해 중환자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현상 심화로 간호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한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절반은 병원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의료 기반이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5,000원짜리 치킨을 내놓는 등 치킨 시장의 가격 파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대형 업체들의 할인 경쟁에 설 자리가 좁아진 중소형, 특히 영세 치킨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9년 전 팔았던 5,000원짜리 치킨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내놓는 가격보다 싼 이 치킨을 반깁니다. 배달료도 따로 받는 2,000원, 3,000원 받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켜 먹을 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1분기 다른 유통업체들이 5%의 매출 신장률을 보일 때 대형마트는 오히려 3%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재등장했습니다. 2010년 2,000원대였던 생닭의 가격이 현재 3,600원대로 오른 상황에서 유통비용과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손실이 나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인근 상권의 중소형 치킨점들은 매출 하락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앱은 무료 행사를 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라도 하지만 중소형 업체, 특히 영세 치킨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접해 있는 상권, 그런 매장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팔던 게 그걸 하는 날 50% 툭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할인 행사를 원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현상 이런 게 맞물려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홍을 보이는 한 이제 파격적인 가격 행사는 계속될 걸로 예상합니다.
대형 업체들의 가격 할인 경쟁에 끼인 중소경쟁 업체들의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6달째 감소할 조짐인데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한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도 또다시 출렁거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이미 5달째 뒷걸음질 친 수출은 이번 달에도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습니다. 넉 달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반도체는 32%나 감소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2달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며 원인을 투자와 수출의 부진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수출에서 두 나라의 비중은 무려 39%. 갈등이 길어질수록 올해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시장으로 가는 모든 수출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전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잇따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미중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출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올라 1,190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180원을 넘긴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도 1.38% 떨어지며 2,08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서 대부분은 면허증 반납을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는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 기준 약 300만 명, 8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령 운전자는 20년 뒤 1,3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와 반응 능력 등이 떨어지는 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카드를 지급해서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약 7천 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상 면허증 반납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에 국가가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도 가능하게끔 길을 터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청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제 곧 버스로 출퇴근하던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버스 노조 파업, 그 이유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긴박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미 9일부터 파업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예정된 수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한국노총사나 전국자동차노조 소속 버스노조가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표가 과반을 넘게 되면 15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이었는데요. 인원은 41,280명, 차량 수는 총 20,138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대다수의 지역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표가 나온 거죠. 여기에 노사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전국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며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발이었던 버스가 갑자기 운행을 하지 않는다니 더구나 지하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마저 없는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버스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버스 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가 7월 1일부터 풀리면서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버스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현재 버스 운전기사들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버스 운전기사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이 큰 문제였잖아요.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근무 강도가 낮아지니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요.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 중에서 기본급은 49%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연장 근로를 하면서 받게 되는 초과 수당 비중이 32%인데요.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노선 버스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346만 원이었는데 이 중 기본급은 169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주 52시간 시행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버스 운전사의 임금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버스 운전기사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말까지 추가 인력 15,000여 명이 필요한데도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채용자는 1,250명에 불과하다며 이에 노조는 신규 인력 채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버스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버스 회사는 이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따르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연말까지 1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주 52시간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추가 비용 부담액은 연간 1조 원 안팎인데요.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15,000여 명의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7,300억 원과 기존 버스 운전기사 9만 5천여 명에게 현행대로 월급을 주는 데 필요한 2,70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회사들은 주 52시간제를 실시한 정부와 지자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요금 인상을 올리게 되면 결국 모든 부담을 시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연초에 이미 택시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 요금마저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요금 인상을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버스 요금을 올릴 경우 받게 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버스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이 주 52시간제가 공표된 시점부터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예상했을 텐데 정부와 지자체는 왜 버스 대란 코앞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걸까요? 국토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인 요금 인상 권고는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이러려고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나 안타까운 회의가 드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